1974년 8월 15일 오전 문세광은 국립극장 맨 뒷줄에 약 10분간 앉아 박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저격을 결심하고 허리춤에 질러두었던 권총을 뽑아 배 밑으로 옮기는 순간 젖혀두었던 공이치기가 격발되어 한 발이 발사됐다. 퍽 하는 소리를 내면서 총탄은 문의 왼쪽 허벅지를 관통했다. 이때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면 박 대통령의 연설 사이로 퍽 하는 소리가 잡히지만 연설은 계속됐다. 공교롭게도 이때 박 대통령은 북한 측에 대해서 불가침 조약을 제의하고 있었다.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서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는 순간 퍽 소리가 난다. 문은 허벅지에 오발을 하자마자 놀라서 복도에서 안으로 세 번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통로로 나와 연단을 향하여 뛰어갔다. 통로 쪽 자리엔 경찰관들이 앉아 있었으나 아무도 문을 제지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퍽 소리가 난 뒤에도 6초 동안 연설을 계속했다.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 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시종이라고 할 때 달려가는 문을 본 청중의 와 하는 함성과 함께 탕 하는 제2탄 발사음이 들린다. 이 총탄은 박 대통령이 연설하던 연대를 맞췄다. 문은 6초 동안 11.85m를 뛰어와서 20m 떨어진 박 대통령을 향해서 쏜 것인데 맞히지 못했다. 문은 제3탄의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이었다. 제4탄을 쏘려고 하니 박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방탄연대 뒤에서 몸을 낮춰버린 것이다. 문은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려 18.2m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를 향해서 총을 쏘았다. 총탄은 유 여사의 머리를 관통했다. 문은 제5탄을 쏠 때 청중 이대산 씨가 발을 걸어 넘어지면서 방아쇠를 당겼다. 총탄은 연단이 태극기에 맞았다. 문은 넘어진 상태에서 체포됐다. 문은 자리에서 뛰어나와 6초 만에 제2탄을 쏘았고 7.5초 때 제5탄을 쏘고 잡혔다. 1.5초 사이에 3발의 총성이 들렸다. 연발 사격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을 놓고 경우의 실수를 미세하게 따져나가면 현실의 긴박감과 유리되어 탁상 공론이 될 수 있다. 문이 총을 들고 단상을 향하여 뛸 때 가장 먼저 대응 자세를 취한 사람은 박종규 경호실장이다. 그는 일어서더니 권총을 뽑아들고 단상 앞으로 뛰어나온다. 그가 일어선 것은 문이 제1탄을 쏘아 퍽 소리가 난 지 4.5초 때였다. 그는 범인을 향해서 쏘려고 단상 앞으로 뛰어나오는데 관중석에서 단상으로 보내는 조명에 눈이 부셨다. 표적을 잃은 것이었다. 박 실장의 행동에 대해서 1998년 청와대 경호실이 펴낸 사례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했다. 경호실장이라면 범인에 대한 응사가 주가 아니라 피경호인 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연대로 나와 피경호인의 머리를 숙이게 조치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연대 뒤에 몸을 숨긴 시기는 2탄이 연대에 맞은 후거나 3탄이 불발된 이후이기 때문에 범인이 제2탄을 정확히 사격했거나 3탄이 불발되지 않았더라면 박 대통령 저격에 성공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1998년 경호실의 사례연구소는 유 여사의 피격은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범인이 박 대통령을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저격하기 위하여 통로를 달리면서 총을 쏘는 상황인데도 통로 좌우측에 앉아있던 경찰 근무자들은 아무런 경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앉아만 있었다. 총을 쏘는 범인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정조준을 할 수 없도록 범인의 몸을 건드리기만 했어도 유 여사는 머리에 총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좌석에 앉아있던 12명의 경찰관들은 무엇 때문에 행사장에 와서 앉아있었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행사 교육이나 우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단상에는 후미 근무자 2명을 제외한 5명의 근무자가 있었지만 범인이 고함을 지르면서 단상 쪽으로 뛰어나오며 사격을 하는 상황인데도 단상 좌우측의 근무자들은 박 대통령이나 유 여사를 방어하러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박종규 경호실장이 뛰어나온 시점에 단상 근무자들이 행동을 취하여 피경호인을 방어하면서 머리를 숙이게 했더라면 유 여사는 생존했을 가능성이 컸다. 단상의 수행 요원들은 범인이 연대를 마친 이후에야 행동을 취했으니 유 여사를 방어하려고 달려가던 경호원은 유 여사의 뒤쪽으로 숨고 말았다. 이는 경호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문세광의 박정희 저격 및 유경수 사살 사건은 공식 행사 도중에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생중계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가장 상세히 기록되고 목격된 암살 사건이 됐다. 수사도 완벽하게 이루어져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이다.
당시 장면을 담은 텔레비전 중계 필름을 한 번 더 보자. 이날 식장은 무대 위로만 조명이 쏟아졌고 객석은 어두웠다. 문이 쏜 제2탄의 총성이 울리는 순간 단상의 박종규 경호실장은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한 듯 고개를 빼며 왼손에 종이 뭉치를 든 채 일어섰다. 세 번째 총성이 울릴 때는 무대 맨 앞으로 뛰어나와 종이 뭉치와 권총집을 떨어뜨렸다. 네 번째 총성이 울릴 때는 오른손에 권총을 거머쥐고 총소리가 나는 곳을 겨냥한다. 이때 박 실장의 위치는 문이 총을 쏜 곳과 유경수 여사를 잇는 선에서 약간 왼쪽으로 비낀 곳이었다. 네 번째 총성과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어 문을 제압하자 박 실장은 겨누었던 총을 거두어 들였다. 단상 위의 요인들은 총성이 울리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쓰러지듯 몸을 낮췄다. 개 중에는 자신이 앉았던 의자 뒤로 숨는 사람도 있었다. 유경수 여사의 동작이 가장 늦었다. 세 번째 총성이 울리는 것과 거의 동시에 오른쪽으로 몸을 낮추려고 고개를 숙인 듯하던 유 여사는 뒤쪽으로 급히 고개가 젖혀졌다. 그리고는 서서히 왼쪽으로 머리를 떨궜다. 문세광이 체포된 직후 또 한 방의 총소리가 울리고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단상의 한 경호원이 뒤늦게 객석을 향해 쏜 총알이 합창 단원으로 앉아있던 DR 86번에 장봉화 양을 맞춰 절명케 하는 순간이었다. 이 총소리 직후 벽면을 비추던 방송은 지지 하는 소리와 함께 중단된다. 경호원들은 무대 위에서 권총을 뽑아들고 연대 뒤로 숨은 대통령을 경호한다. 객석의 하객들은 의자 밑으로 숨느라고 아우성을 친다. 이때 독립유공자석에 앉아있던 탁금선 여인이 국무님이 라고 소리치며 무대 위로 달려올라가 유경수 여사를 안아 일으킨다. 유 여사는 탁 여인과 경호원들에 의해 들려나가고 장봉화 양과 저격범 문도 밖으로 들려나간다. 박 대통령 가족 경호 담당인 이상열 수행과장은 이날 국립극장 단상 뒤쪽에 처진 커튼 뒤에서 근무 중이었다. 와 하고 소리가 나서 커튼을 젖히고 내다보니 문세광이 달려오면서 총을 쏘는 것이 순간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연대 쪽으로 뛰어나가 보니 각하께서는 오른쪽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으켜서 연대 뒤에 쪼그리고 앉도록 했죠. 박 대통령께서는 야 우리 집사람에게 가봐 라고 하시더군요. 순간적으로 무슨 예감이 드신 듯 했어요. 녹음 테이프에선 이런 소리가 들린다. 가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자완리, 예, 사모님이. 이 직후 탕 하는 소리가 나고 여자들의 비명이 들린다. 뒤늦게 경호원이 쏜 총탄에 합창단원 장량이 맞는 장면이다. 이 총격은 문세광을 체포하는 소란 속에서 일어났다. 문이 마지막 총탄을 쏜 지 15초 뒤였다. 이 총격의 주인공인 김모 경호원은 1998년 경호실 보고서 작성자에게 이런 증언을 남겼다. 나는 단상의 휘장 뒤편에서 경호에 임하고 있었다. 탕 하는 총소리와 군중의 함성을 듣고 휘장을 헤치고 무대로 나왔다. 문세광이 통로 중간쯤에서 단상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 보였다. 박종규 실장의 권총에서 나는 2발 정도의 총소리를 듣고 범인을 향해서 실탄을 발사했다. 잠시 후 범인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내가 쏜 실탄에 의해 제압된 것이라고 오해했다. 가늠새를 보고 발사할 수는 없었다. 정확한 사격이 되지 않아 범인 제압에 실패하고 참석자를 희생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 마음에 한이 된다. 모든 것이 순간적이었다. 문세광이 4발을 쏘고 붙들릴 때까지는 8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사이에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사후에 설명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 경호원이 총을 쏘았을 때는 문이 붙잡힌 뒤였는데도 그는 자신의 총격에 문이 맞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